지금 언론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디폴트 여부예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러시아가 우리보다도 국관이 풍부합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6,400억 달러예요. 800조 원 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 절반 가까이가 달러예요. 근데 이미 서방 국가가 금융 결제하면서 달러, 통장에 돈은 있는데 뺐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한 4,600억 달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외환보 국가는 풍부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국제 금융시장 냉혹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 올해 마이너스 성장 예상되고 있거든요. 주요 신용평가 3사가 국가신용급 러시아에 대해서 한꺼번에 막 10단계씩 내리고 있어요. 디폴트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입니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집에 제사가 계속 잇따라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한 1억 1,700만 달러 이제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사실 외화 채권에 대한 이자는 유예 기간은 30일 정도 있어요. 네. 당장 오늘은 아니지만 21일, 28일, 31일, 4월 계속 예정이 돼 있는데 러시아가 해외에 진 빚을 따져봤더니 한 150조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의 문제일 뿐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러시아는 디폴트 가능성,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자도 물론 달러로 지급해야 되고, 근데 돈 갚아야 되는 러시아는 루블로 내겠다.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령으로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려올 때는 달러로 빌려왔는데 갚을 때는 우리한테 지금 경제 제재를 하는 비우후 국가들에게는 루블화로 갚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블화가 지금 폭락한 상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갚아버리면은 사실은 원래 빌려준 국가의 그 돈의 액수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로 되돌려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재무장관도 이런 부분들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많은데 그거 묶어놔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이행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폴트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서방이 오히려 지금 러시아의 디폴트를 조장하고 있다. 역으로 이제 그런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치 누가 더 나쁜가를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실제로 인위적 디폴트, 서방 우리가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너네도 뭐 좋지 않을 걸?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 해외 채권 보유 빚을 따져봤더니 한 150조 원인데 누가 과연 러시아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을까를 따져봤더니 이탈리아가 1위예요. 30조 원 가량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의 순이에요. 자, 이들 국가 다 선진국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기관들 지난해 러시아에 빌려줬거나 투자했던 거 2조 남짓이고요. 최근에 좀 많이 뺐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빚 못 갚겠다 그러면 이들 갖고 있는 채권 갖고 있는 것들이 흔들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사실 하이에나처럼 신흥국에서 빠져나갑니다. 돈이.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신흥국에서 돈을 더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신흥국의 이자율이 높아지고 달러가 기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환율과 금리, 신흥국의 환율과 금리가 치솟으면 우리가 상당히 지금 국가 경제 측면으로서는 세계 뭐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와 같은 이제 금융시장의 혼란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자, 지켜봐야겠습니다. IMF 총재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contraction on a significant basis in Russia, and we see the likely impact on our world economic outlook.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98년도에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선언한 적이 있고 그때랑 지금은 또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라토리엄은 사실은 지금 나는 돈이 좀 있어. 근데 지금 너무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조금 연기해 주면 갚을게고요. 디폴트는 배째랍니다.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못 갚아거든요. 근데 지금 후자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거는 좀 다르다. 과거는 진짜로 러시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부채 비율도 높고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비교하면 그와는 좀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채 규모도 줄고 그리고 이제 경제 이제 펀더멘털도 굳건하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은 커졌지만 이게 글로벌 금융 시장의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라는 게 IMF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원자재 강국이거든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사실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수출 국가들의 경기가 둔화가 되면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 많이 뛰어서 지금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제 먹기가 팍팍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물가 불안이 좀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최근에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떨어지던데 네. 이건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겠죠, 우리한테? 맞습니다. 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이 2,000원 넘어섰어요. 오늘이 가장 싸다. 빨리 넣어라. 정말 시외곽으로 다녀봐도 다 대부분 2,000원 넘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두 가지 카드를 쓸 겁니다. 일단 유류세이나 석 달 연장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전략적 비축유도 방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효과는 좀 미미하고요. 어쨌든 지금 대부분 이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특히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가는. 지금 미국의 물가, 지난달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입니다. 네. 미국은 이제 사실 물값보다도 싼 기름값이 너무 많이 뛰었고요. 중고차 가격이 들썩이면서 굉장히 불안한데 러시아가 세계 3대 산유국입니다. 이 사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니켈,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과연 이번에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네. 또 뭐 와중에 밀 수출 통제 소식 나오면서 에그리플레이션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지금 밀 생산국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뭐 그 밀을 농사를 시작해야 될 때가 지나버려 가지고 파종 시기를 놓친. 파종 시기를 놓쳐버려서 더 이상 뭐 밀 생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은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타격이 우리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저개발 국가한테 더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국가들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식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더 부족해질 것이다. 이건 또 국제사회의 짐으로 되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빨리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뭐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상황이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도 다치지만 비무장 민간인들, 특히 여성, 어린이들, 약자들이 다치게 마련이고 경제가 흔들려도 신흥국들이 다치는군요. 자, 우리 개인들은 이 시점에 어떤 걸 좀 지켜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초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이 너무 금리 빨리 올릴 거다. 물가 때문에 이 우려, 여기에다가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중국의 경제가 좀 성장이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까지 걱정을 했거든요. 네. 여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불을 더 끼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인가? 대부분의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인처럼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는 시점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과거에 빚내서 코인하고 주식하고 부동산 했다면 가능하면 지금은 이런 악재가 좀 해소되는 시점에 투자를 재개하는 것, 이런 시기에는 투자를 좀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지금 이미 빚 많이 내놓은 분들은 갈아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까? 맞습니다. 아마 오늘 밤 이제 이 미국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립니다. 물론 이제 이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물가를 감안해서 두 단계 이상, 0.5% 이상 금리를 예고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스몰 스텝으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따라서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저금리, 과거와 같은 빚내서 투자하는 시대는 저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인철 소장,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바닷권권.